사실 저는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이 좀 낯설게 느껴져요.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그렇죠. 분은 아닌 것 네. 같은데 이분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뭐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범정계 뭐 신화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범죄 얘기하고 정보를 범죄 말씀하시는 정보고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1982년도에 수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대검 정보기획관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범죄 정보에 있어서는 아주 그 능통한 능력이 있다. 뭐 굉장히 능력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그 2006년 무렵인데요. 그때 이제 그 범죄정보 수사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2006년도 무렵에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어놓게 되는데 바로 그 무렵에 주성영 의원한테 당시 의원한테 이제 이 DJ 비자금권과 관련돼서 뭐 정보를 줬다.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안산시장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데 그때 출마할 때 공천을 받는데 큰 역할을 주성영 의원이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사실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시 이제 그 국민의당이 창당할 때 국민의당 쪽으로 당적을 옮기고 네. 국민의당 그 자격으로 안산시 상록을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해서 결국 이제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2005년까지는 검찰에 몸을 담았던 것 같고요. 자, 프로필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라당 안산시장에 당선이 되고요. 또 홍준표 경남지사도 관련이 있다가 약간 변신을 하게 되네요. 국민의당 20대 총선 후보로 갔는데 낙선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까지 이르렀는데 자, 이현정 의원 뭔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몸이 달았던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박주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검찰 쪽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범죄 정보와 관련해서 일각에는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책도 냈어요. 아, 그렇군요. 그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 바닥에서는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이제 아마 안산시장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정치 활동들을 이제 했죠.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나오는 건 세 가지의 정보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네. 오늘 경향신문이 새롭게 공개한 거에 따르면 당시 강만길 상지대 총장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과 네. 함께 네. 또 이제 중앙선관위가 도입했던 전자 개표기와 관련된 비리 문제. 네.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실제 주성영 의원한테 제보를 했고 네. 주성영 당시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폭로를 한 것인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이제 DJ 비자금인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국민의당이란 당과 이 DJ 비자금이란 건 전혀 상극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근데 문제는 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조금씩 어떤 이야기는 좀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게 발표가 됐느냐. 저는 요즘에 좀 주목을 하고 그렇죠. 싶습니다. 9년 전의 사건인데 그렇죠. 그때 이미 조사를 해서 당시 얘기를 했던 주성영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 사자,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까지 받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성영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 안산시장을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뭐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비리 나중에 무죄 나왔지만. 그래서 구속된 걸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볼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벌금 300만 원만 받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누구도 사실은 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의 정보가 가진 사람이 다 알았을 텐데 왜 이게 이제 하필 이 시점, 즉 안철수 대표가 뭔가 통합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호남에 들어가서 뭔가 좀 할 때 바로 직전에 터졌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주원 전 최고위원 뭐 정치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좀 뭐 돌출적이다, 좀 네. 톡톡 튀는 행동을 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었거든요. 이 장면 보시죠. 비공개 회의는 우리의 빅 프로미스, 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루라기로 다시 한번 경고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아예 그 이유식을 사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안심 이유식입니다. 자, 저는 정치적 야심이 강했고 뭔가 돌출적인 발언도 많이 했던 분인데 자, 소종섭 국장님. 네.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가요? 제가 좀 만난 적이 있고요.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네. 나거든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안산 시장으로 있을 때 네. 어제 제가 같이 근무했던 그 검찰 관계자한테 한번 전화해서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어떤 그렇군요. 사람입니까? 네네. 그랬더니 어쨌건 정보력에 있어서는 아주 굵직굵직한 정보 있지 않습니까? 네. 대검의 이제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것은 거기에 정보가 입수가 되면 바로 그것이 총장에게 직보가 돼서 바로 수사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어떤 그런 정보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명의 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쭉 하는데 네. 그 수집한다고 전부 다 총장한테 직보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하루에 선별해서 3건이나 4건 정도만 총장에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의 올라가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이 박주원 최고가 그 당시 했을 정도로 상당히 어쨌든 굵직굵직한 정보를 많이 물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알고 계시지만 그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이 자살하기 전날 네. 바로 이 박주원 최고가 만나서 저녁 때 같이 술 먹고 얘기를 한 걸로 그런 정도로 재벌 회장이라든지 사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능력 이런 게 뛰어나서 굉장히 이제 고급 정보들을 많이 그 당시에 취급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2006년 초에 주성영 의원한테 강남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박주원 최고가 그렇죠. 그 당시 운영하던 강남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2006년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2006년 초에 그렇게 해서 주성영 의원이 그 강남 사무실에 갔고 거기 가보니까 상자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네. 그중에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보다가 주성영 의원이 3개를 뽑아서 가지고 갔다. 그것이 이제 아까 이현종 의원이 얘기했던 강만길 총장 의혹과 중앙선관위 의혹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CD 의혹 뭐 그렇게 지금 그렇군요. 알려져 있죠. 네. 대선이 되는데 그때 출마할 때 공천을 받는데 큰 역할을 주성영 의원이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사실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국민의당이 창당할 때 국민의당 쪽으로 당적으로 옮기고 네. 국민의당 자격으로 안산시 상록을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해서 결국 이제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2005년까지는 검찰에 몸을 담았던 것 같고요. 자, 프로필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라당 안산시장에 당선이 되고요. 또 홍준표 경남지사도 관련이 있다가 약간 변신을 하게 되네요. 국민의당 20대 총선 후보로 갔는데 낙선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까지 이르렀는데 자, 이현정 의원. 뭔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몸이 달았던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박주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검찰 쪽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범죄 정보와 관련해서 일각에는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책도 냈어요. 아, 그렇군요. 그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발표가 됐느냐. 저는 요즘에 좀 주목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9년 전의 사건인데 그렇죠. 그때 이미 조사를 해서 당시 얘기를 했던 주성영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 사자,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까지 받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성영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 안산시장을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뭐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비리 나중에 무죄 나왔지만. 그래서 구속된 걸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볼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벌금 300만 원만 받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누구도 사실은 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의 정보가 관련 사람이 다 알았을 텐데 왜 이게 이제 하필 이 시점, 즉 안철수 대표가 뭔가 통합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호남에 들어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네. 바로 직전에 터졌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주원 전 최고위원, 뭐 정치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좀 뭐 돌출적이다, 좀 네. 톡톡 튀는 행동을 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었거든요. 이 장면 보시죠. 비공개 회의는 우리의 빅 프로미스, 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루라기로 다시 한번 경고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아예 그 이유식을 사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안심 이유식입니다. 자, 저는 정치적 야심이 강했고 뭔가 돌출적인 발언도 많이 했던 분인데 자, 소종섭 국장님. 네.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가요? 제가 좀 만난 적이 있고요.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네. 나거든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안산 시장으로 있을 때 네. 어제 제가 같이 근무했던 그 검찰 관계자한테 한번 전화해서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아, 어떤 그렇군요. 사람입니까? 네네. 그랬더니 어쨌건 정보력에 있어서는 아주 굵직굵직한 정보 있지 않습니까? 네. 대검의 이제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것은 거기에 정보가 입수가 되면 바로 그것이 총장에게 직보가 돼서 바로 수사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어떤 그런 정보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명의 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쭉 하는데 네. 그 수집한다고 전부 다 사실 저는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이 좀 낯설게 느껴져요.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그렇죠. 분은 아닌 것 네. 같은데 이분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뭐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범정계 뭐 신화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범죄 얘기하고 정보를 범죄 말씀하시는 정보고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1982년도에 수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검 정보기획관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범죄 정보에 있어서는 아주 능통한 능력이 있다. 뭐 굉장히 능력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2006년 무렵인데요. 그때 이제
범죄정보수사기획관 수사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2006년도 무렵에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어놓게 되는데 바로 그 무렵에 주성영 의원한테 당시 의원한테 이제 이 DJ 비자금권과 관련돼서 뭐 정보를 줬다.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안산시장으로 출마를 해서 어느 정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 바닥에서는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이제 아마 안산시장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정치 활동들을 이제 했죠.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나오는 건 세 가지의 정보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네. 오늘 경향신문이 새롭게 공개한 거에 따르면 당시 강만길 상지대 총장 어떤 문제에 대한 것과 네. 함께 네. 또 이제 중앙선관위가 도입했던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비리 문제. 네.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실제 주성영 의원한테 제보를 했고, 네. 주성영 당시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폭로를 한 것인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이제 DJ 비자금인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국민의당이란 당과 이 DJ 비자금이란 건 전혀 상극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근데 문제는 저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조금씩의 어떤 이야기는 좀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